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현재 모 당의 상황은 새로운 진보를 구성하려는 세력과 또 자신들이 좋은 시절을 연장하려는 세력,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력을 연장하려는 세력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도 자기들의 길을 더 열심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내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비판의 소리를 건강한 소리로 받아들여야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48랩 구독자처럼 국민은 언제나 정확하게 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혹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표 사이다라는 신규 채널은 정치 채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한 주제 그리고 48랩 가족 여러분의 좀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뭐 직업 그리고 연애, 결혼, 뭐 재테크, 건강. 물론 뭐 한의학적으로 다 나오겠지만은 한의학과 사주팔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것은 사주팔자를 잘못 읽고 한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한의학과 사주팔자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실제로요. 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아주 대략적인 큰 병변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 대표 사이다의 프로그램은 명리학을 직접 띄어서도 이야기하고 네.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들 뭐 수상이라든지 뭐 관상이라든지 또는 뭐 명리학적으로 나오는 것들 또 뭐 면상 얼굴을 보고 직접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제 처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200명 가까이 되었는데요. 한 1000명 정도가 돼야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안 한다 해서 안철수죠. 네. 아마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저분이 올해는 재운입니다. 나쁘지 않죠. 예, 재운인데 어쨌든 관운과 제가 같이 오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다 쉽지는 않고 가다가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분의 운은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뭐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의미 없다. 네, 의미 없습니다. 예. 저분의 저런 웃는 표정이나 자세나 말할 말투나 이런 걸 볼 때는 도저히 정치권에서 있을 분이 아닌데 나와서 저러시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김종인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왜? 이 저분이 하는 행동과 말과 말투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김종인이가 정확하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댓글을 보면요. 아이고 고민하는 척, 튕기는 척, 속으론 빨리 합당하고 싶은 철수. 김종인이 왜 아니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대선 후보 아웃. 나올 수도 없고 정치 생명 끝. 이상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적어주신 분도 네네. 있고요. 합당하자 당깨기 전문가. 합당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튀어나올 건데요. 뭐 저 사람은 그럴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모 씨의 특징이 있는데요. 막판에 뒤집습니다. 아주 정밀한 순간에 굉장히 이쪽에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싹 뒤집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보면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에서 대표가 안 시켜준다고 또 그만둘 때도 굉장히 당이 어려울 때 깨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심에서는 저 사람을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타격을 입히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상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시해야 되나요? 김종인처럼 대놓고 강한 사람이 그냥, 필요하고 네네. 아니면 그 반대로 모른 척, 알고도 모른 척, 몰라서 모른 척 이렇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네. 사실 철수 씨하고 같이 있으면 평행선을 달리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합의점이 없어요. 그게 좀 답답함이죠, 사실은. 원점입니다. 네, 항상 원점이죠. 원점입니다. 네. 네. 이야기하면 저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에서 듣고 그래서 밑장빼기죠. 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네. 그럽니다. 아랫돌 아랫돌 빼기. 빼고 윗돌 막고 맞고. 아랫돌 빼고 밑돌 막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예. 근데 그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데요. 또 이분의 또 단점으로 치자면은 분리할 땐 또 숨는. 미국으로 튑니다. 예, 분리할 때는 그냥 입 닫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본인 눈에만 안 보이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이 특징인데 피해자 코스프레인데요. 조금도 손해보고 못 보는 걸 가슴에 숨겨놨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가 불리할 때 터뜨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뒤끝 장렬. 네. 오죽하면 김종인이가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저 사람과 마라탕도 동일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이분은 지금 현재 운이 굉장히 좋은 걸로 착각하고 계실 수도 안 있어요.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네. 그 세 사람 중에 그 기운을 보면 일단 현재는 홍영표 씨입니까? 홍영표 씨. 그분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세 분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분이 그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책임지라고 해놨죠. 그 좀 읽어주세요. 자,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모든 책임은 마라탕이 져야 한다. 보선에서 여당이 진 것이 아니라 참패를 한 것은 순전히 마라탕의 오판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에는 당초 후보를 내지 말기로 했음에도 당원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영민한 정치가 하더라도 아첨꾼들이 하는 인해 장막 안에 보면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 자기 무덤을 파기 마련이다. 마라탕도 예외가 아니다. 마라탕도 승부를 보고자 했던 친문도 제3의 후보를 옹립하는 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대선에 연연하고 있고 친문 후보까지 나선다면 여당은 4분 오열되고 내년 대선에서 필패하게 될 것이다. 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샤이 진보의 존재, 보수 언론 조작, 40대를 중심으로 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핑계로 계속 정신을 못 차린다면 촛불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라탕이 패배를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분노도 어느 정도 달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좋은 자극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리에 연연하고 지분 싸움에 몰두한다면 다 같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번 보선에서 보여준 추잡한 인신공격으로 국민들은 이미 정치가들에게 지독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때 작년 그대로 한다는 거는 뭐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바꿀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라탕 판이죠. 마라탕의 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좀 획기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죠? 1년도 안 남았는데 다른 후보를 민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요? 그게 민주당의 허구성이죠. 실제로. 그래서 하는 것도 생각도 하수고요. 지금 현재 당을 운영하는 것도 하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 지위와 지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좀 더 두고 보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개혁을 요구하는 중도파, 중도의 이런 개혁을 무시하고 여기서 울렁뚱땅 넘어가려는 이 당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김명옥 선생님 똑같습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아직 그 판을, 마라탕의 판이 그대로 있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틀은 그대로 있는 거죠. 사람도 그대로. 마라탕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네. 대선 후보 나오면 끝난 겁니다. 이것은 100%인데요. 네. 네. 저쪽에서 뭐 누가 나오든 필패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깨시민과 중도층은요, 현재 이 민주당의 정신과 같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중도층을 놓치면 끝납니다. 제가 그랬죠. 앞으로는 충청도, 중도고 보수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충청도에 모여 있는데 이런 사람 못 잡으면 집니다. 사실 이번 그 보궐선거에도 대표님께서 보궐선거 하기 전에도 이미 긍정적인 평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해줄 말도 없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길 바라면서 저희가 응원을 많이 해드렸죠. 박 후보님 좀 열심히 하시라 응원해드렸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운대로 간다는 뜻인데. 정치는 생물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풀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도로 엮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도로 엮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인물, 개혁적인 인물을 쓰지 않고 그 인물, 비슷한 인물들이 지금 대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혁의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왕좌왕 대표 뽑고 뭐 뽑고 시간 다 버립니다.
그럼 이럭저럭 하면 내년 대선이면 개혁한 거 혁신한 거 하나도 없이. 요즘에 그건 했대요. 그 법안 올렸대요. 시내 주행 50km 이하로. 네. 골목은 30km 이하로. 이야,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험한 운전 안 하지만은 너무 묶어놨습니다. 너무 묶어놨어.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왜 개혁과 혁신은 안 되나요? 운전자는 잘 묶고 왜 개혁과 혁신은 안 되나요? 검찰은 왜 그렇게 빨리 못 묶습니까? 검찰 개혁부터 하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자, 이 대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서 충분한 성찰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들면 방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개인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자. 누가요? 그냥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이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국민의 행복과 역사의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 목표 앞에 우리는 서로의 작은 차이를 용납하고 하나로 융합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분열주의적 기류를 억제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 저거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과 차기 민주당 정부로의 계승, 발전이라고 강조했고요. 네, 마지막 이 대목. 또 촛불혁명을 다시 생각한다며 하나일 때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 촛불이 수백만으로 모여 거대한 혁명의 불꽃으로 타올랐던 것을 기억한다.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끝내 세상을 바꿨던 촛불처럼 우리 당원 모두가 같은 목표 앞에서 하나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한다. 저건 개혁 안 하겠다는 뜻이고 혁신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따라달라 그거죠. 그냥 하나의 마음이다. 분열하지 말자. 분열? 그러니까 그 누가 뜻이에요. 분열을 시켰어요? 네.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다시 본인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민주당 우선 목표는 문재인 정부 성공. 선당후사 마음으로 재신임 받자. 마라탕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네. 본인이 문재임에도 이걸 틀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합리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안철수와 말하는 기법이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철수? 안철수가 그때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놓겠다 했는데 내놓은 거 하나도 없었고요. 예. 너무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밑장 빼기 많이 하셨고. 마라탕님의 큰 문제점이죠, 저것은요. 그렇죠? 그래도 따라달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따라달라는 건가? 본인의 과오는 없네요. 본인의 덮었어요. 과오는. 포장을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하셔서 그 그걸 전에 이들은 다 분리하면 대통령을 듣고 안고 들어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책임을 갖다가 국민한테 돌리고 국민을 보고 뭐 협치를 하자고. 뭐가 문제인지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것 예. 같고요. 알밤 선생님 맞습니다. 30 플러스 50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답답한 정책들을 법안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됩니까? 안 그래도 막히는데 빠지는 구간에 빨리 빠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거북이를 뭐 예? 뭐 2분밖에 차 1분밖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사실 아무 관련 없는데 확진자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아니라 뭐죠 그게? 자가격리, 자가격리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셀프 그러니까 자가격리. 숨은 거죠. 숨은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합시다. 국진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분이 나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 엎고 어쨌든 말이라도 그래 끝났을 거예요. 민주당이 더 보수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상하게 와야 된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이상하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추진력, 소통 능력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이다. 내부 분열주의적 기류는 억제하고 존중해야 한다. 아이고, 저거 어느 때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해야지. 저래 되면 분열을 못하게 입을 다 막을 거 아니에요. 예, 김영우 선생님 딱 답을 이야기하셨네요. 혹시 만약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다른 중진 의원도 있고 또 재선 3선도 있을 텐데 다른 분한테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얘기하려면은 이번 달이 좋을까요? 다음 달이 좋을까요? 좋은 날이 없어요, 이 사람. 좋은 날이 없어요. 네, 없어요. 이미 합리화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나요? 놓쳤어요. 이 마음은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팔랩 신규 채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표 사이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정치가 아닌 여러분들을 위한 뭐 생로병사, 직업, 적성, 그리고 재테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뭐 질문 답도 드리고요. 특히 직업과 재테크,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천직인가, 그렇죠. 그냥 생업이냐? 예, 생업이냐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정말 맞는 것이 이 직업인가 아니면 사업 쪽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 사이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1000명 이상 모여야 네,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돼야 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인가요, 대표님? 5월 달에 저희가 인상학 특강을 하는데요. 아마 여태까지 들으신 분들은 여기 많은 답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인상학 관련해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5월 달 인상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참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냥은 안 됩니다. 네네. 네,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글로서는 사실 좀 이해가 어렵죠. 이 내년 대선이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 전적으로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를 민다고 해도 중도층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정순 선생님께서 저희가 초반부터 왜 그렇게 마라탕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못하고 자꾸 지적질을 왜 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은 초반에는 살살 얘기했죠. 사실은 조금 살살 얘기하고 힌트만 드렸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나니까 다른 채널들도 지금 난리가 났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되려면요, 선거까지 가야 되잖아요. 대표가. 네네. 그렇게 하면 운 좋은 사람이 이 당을 이끌고 나가서 이 좋은 기운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표의 운이 하강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하강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집안의 운도 가장이 모두가 맞습니다. 장악하듯이 예. 아무리 부인이 똑똑하고 해도 배우자가 뭡니까 저기 남편이 먹는 집안은 힘들어집니다. 사실은요. 무능하면 무능하면 바꿨어요. 힘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민주당의 대표가 운이 안 좋은 대표를 뽑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약적으로 좋은 사람을 또 대통령께서 뽑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뽑는 사람 쪽쪽마다 좀 이상한 사람을 뽑아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나라의 기가 허하거나 기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들고요. 내년 운이 또 겁이 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윤석열, 이재명 씨, 뭐 마라탕을 비롯해서 사실 쫙 봐도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해도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내년에 피눈물 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정신없이 뭐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끝장납니다, 진짜 내년 되면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개혁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년에 만약에 저쪽에 정권을 넘겨주면은 사실은 저희가 사실 검찰 네. 큰 카르텔에 이제 더 이상 나서서 개혁할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예, 끝납니다. 예, 만약에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됩니다. 왜 지금 중도들이 찍어줄까요? 왜 중도들이 국짐을 밀까요? 국짐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못하기 때문에 국짐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못하게 생겼거든요. 찍어줍니까? 대선에 안 찍어줍니다. 지금 그리고 보통 젊은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활기차게 운전을 하고 다닐 사람들인데 50, 30이 뭡니까? 시내 50km를 먹는다는 것이 이거 뭐예요? 설사 뭐 그러다 1분, 2분 차이면 그냥 내부투지. 왜 이런 법안을 내가지고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조만간 네. 검찰 조작을 갈 가능성은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이 안 좋은데 뭐 누가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조난관을 써야만이 뭐 옵티머스 안 들어갈 가능성 아니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런 인사관계는 또 이상하게 또 마라탕이 또 주물르는 수가 있어요. 이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마라탕의 코드와 맞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자, 언론사들이 유일하게 칭찬해주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이끌어가는 장수가 문제예요. CEO나 장수가 문제인 것이죠. 좀 유능한 사람을 써서 이 시국을 돌파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거의 엇비슷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마라탕의 손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과정입니다.
인생이기에 다채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개혁도 너무 불안합니다. 다채로운 인생이지만 개혁도 불안하고 혁신도 불안하고 또 대표도 불안하고 추성희 선생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이 조금씩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백민선 선생님, 시동 걸면 50km구만. 자동차 다 없애버리고 리아카 끌고 댕겨라. 아이고, 아휴. 이게 문제예요. 민주당이 법안 내놓는 것이 이런 거 가지고 내놓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이미 답이 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 운기는 어떻게 뭐 상황에 따라 중간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을 딱 보면 이 사람 되겠네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운기는 그냥 고정불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둘 중에 셋 중에 누가 유리한가를 봤을 때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저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명리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말씀은 안 드리고 조금 뭔가 바뀌길 바라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제3의 후보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고요. 유시민 이사장님에 대한 그 대선 후보에다가 여론에서 언론에서 쓸까봐 나를 장난감 다루듯이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또 끊어냈어요. 유시민 네.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나서는 타입은 아니다. 아니지만 예. 어쨌든 제가 봐도 어느 정도 킴메이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분이 아는 게 많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촉도 분명히 있으실 속이 거죠.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예. 느낌도 빠르고. 예. 네. 벌써 이 마라탕은 말아먹을 상이니까 안 한 거죠. 네. 알밤 선생님이 제일 분한가 보네요. 이 시국에 60km를 10km짜리 50km를 할 시국이냐고요. 표만 운전자들 몇백만 명 떨어집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50km, 물론 50km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나 지금 타고 나오면서. 이 잘못하면 10만 원씩 벌금 나오거든요.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이게 되려면 앞으로 한 30년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자율주행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율주행요. 지금 2단계, 3단계 가는데 이것도 겨우겨우 해내고 있어요. 뭐 어떤 대표가 나와서 처음엔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빠지겠지만은 결국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개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1년도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은 이 기회네. 대표되고 뭐 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이 전국을 뒤집어 엎으면서 검찰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지금 뭡니까? 언론들이 다 뒤집어 엎어서 난리를 칠 텐데 그럼 누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언론 눈치 보면서 검찰 눈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네. 네, 박혜수 선생님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산토리니 선생님, 민주당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기 전에 그 대선 전에 개혁이 안 됩니다. 왜? 언론에서 가만 안 두고 사법도 이렇게 전부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자기들이 아작날 것 같으니까 하는 척하고 이제 50, 30 이런 거나 법안 던져서 그냥 시민들 목적이하고 젊은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 다 답답하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진짜 헛발질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NBS에서는 이재명 지사 26%, 윤석열 23%, 한국갤럽에서는 윤석열 25%, 이재명 24%,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 36%, 이재명 23%. 리얼미터가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왜 이렇게 차이 나지? 리얼미터. 결국은 알고 보면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참 그런 거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낮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